안녕하세요. 계약질 스토리충 게임 한분 필로입니다. 네, 오늘 분석할 캐릭터는 르노어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해보자면 르노어가 심심한 캐릭터가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고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르노어의 대사와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르노어의 목표인 스완송인데 르노어가 정확히 어떠한 원리로 영감을 얻는지는 플레이어가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창작자가 예술가의 프로세스를 설정할 때 창작자와 소비자의 소통이 메인 주제거나 아니면 그 캐릭터를 사랑스럽게 묘사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면 예술가의 그것은 일반인이 이해하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마치 게임을 왜 하냐고 묻는 것과 같죠.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은 영감을 얻는 방법과 본인의 고집입니다. 우선 르노어가 영감을 얻는 방법은 죽음의 소리나 고통의 비명을 듣는 겁니다. 다른 예술가 캐릭터들에 비하면 생각보다 특별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르노어에게는 고집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사나 스토리 어디를 봐도 고통의 비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리, 이것 이외에는 자신의 예술 활동에서 이것을 고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단순히 꺼리는 건 있어도 말이죠. 영감을 느끼는 방법인 고통의 비명에서 느낄 수 있는 소리는 조건이지 고집은 아니거든요. 다른 예술가 실험체들의 예시를 들자면 쇼는 밥상머리 예절을 매우 중요시하죠. 심지어 안 지키면 밥도 안 줄 정도로요. 엠마는 마술로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다니엘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까지 고려하는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이렇듯 예술가에게 다 하나씩 있는 고집이 르노어에게는 없습니다. 네, 타 실험체들의 고집에 대해 말해보자면 소심한 띠아도 고집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죠. 다니엘의 고집은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압박겜 스토리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잘 만든 캐릭터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엠마는 어릴 적에 강하게 통제받던 일 때문에 고집이 매우 강해졌죠. 타지아도 예술 그 자체에서는 고집을 드러내지 않지만 적어도 낙원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위해선 철저하게 낙원에 걸맞지 않은 이들을 처단하려고 하죠. 자신의 예술적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술가에게 있어서 고집이란 자신이 원하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바로 저번에 분석한 가넷도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시를 들자면 고통이면 뭐든 다 좋아할 것 같으면서도 대사 내에서는 오로지 육체적 고통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듯이요. 마치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만화책도 책이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사람에 따라 정색할 만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비슷하게 오타쿠니까 버튜버든 애니든 서브컬처 게임이든 다 잘 알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애니 오타쿠나 버튜버 오타쿠나 서브컬처 오타쿠나 전부 다른데 말이죠. 그런 점에서 르노어가 가지는 캐릭터적인 문제점은 죽음의 비명에서 영감은 얻지만 이것만은 싫다! 같은 식의 까다로움이 없어서 예술가 캐릭터 특유의 고상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요. 이것이 필로가 르노에겐 고집이 없다라고 보는 점입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저지른 행위는 분명히 에고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무언가는 보이지 않거든요. 단 이 문제는 엄청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밤의 설정이 원래는 배신당한 것이었는데 스스로 도망친 거로 설정이 바뀌었죠. 히스이가 섬에 온 이유를 설정하기 위해 스바메가 발사대가 됐잖아요. 이 부분도 스밤의 분석 때 다룰 거긴 합니다. 르노의 스토리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유민보다도 간단해요. 유민의 경우 몰입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서 해결 방법이 꽤나 복잡하지만 그냥 텍스트 딸깍으로 이러한 부분에선 어떠한 고집이 있다, 이런 거 한 줄만 쓰면 문제 해결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분석 끝일까요? 아니죠. 사실 르노에게는 고집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영역이 없다는 점입니다. 르노어는 고통의 비명에서 영감을 얻는 캐릭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현우와 제키의 아글패스 스토리에 스포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거나 스토리 스크립트를 읽고 와주세요. 일단 아글패스에서 제키도 상대방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비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스토리 내내 계속 언급됩니다. 여기서 르노의 설정이 다소 겹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서로 고통의 비명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요. 물론 캐릭터끼리 겹치는 요소가 있어야 케미를 만들기 쉬운 건 압니다. 하지만 비명을 즐기는 건 르노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키는 비명 말고 다른 요소도 많죠. 어째 르노가 살짝 무개성해 보이지 않나요?
잠시만요. 고통의 비명에서 영감을 얻는 음악가. 이게 바로 르노어의 자신만의 영역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르노어의 특징은 맞지만 필로가 말하는 자신만의 영역은 아닙니다. 제키도 비명 좋아하고 르노어도 좋아하고 그게 예술이란 점만 빼면 이 캐릭터성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글패스 스토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념 잡치는 제키가 더욱 돋보이기도 하죠. 이게 르노어에게 자신만의 영역이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어지간한 실험체들은 모두 자신만의 영역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심지어 스토리 암흑기 캐릭터들에게서도 각 캐릭터들이 가진 자신만의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캐릭터들이 분석 때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필로가 말하는 자신만의 영역이란 무엇이냐? 두둥. 다른 캐릭터와 겹치지 않고 대체 불가능한 그 캐릭터만의 고유한 특징 또는 해당 작품의 캐릭터적 의의입니다.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 할 말이긴 합니다만 서로 겹치는 요소가 있어야 케미를 살리기 편합니다.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만들겠다고 1도 안 겹치는 캐릭터들만 우수죽순 만들면 나중에 그 캐릭터들끼리의 상호작용을 구상하는 것이 더럽게 힘들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글만 써지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인싸들이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만 만나면 차이점만 파고드는 뼈맞은 아싸들이면 개추.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것만큼은 절대로 다른 캐릭터에게서 볼 수 없는 작품 내적 또는 외적인 캐릭터 고유의 특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필로가 말하는 자신만의 영역입니다. 현우를 예시로 들자면 현우는 여러 작가의 손을 타도 생각보다 캐릭터성이 바뀌지 않는 편입니다. 작가에 따라 캐릭터성이 바뀌는 예시는 아글패스 스토리 중에 슈우가 요리하는 편 보세요. 전체적으로 캐붕이 심합니다. 그리고 매그너스와 자히르가 나오는 편도 매그너스는 팀을 이루지 않는다 라는 설정이 공개됐지만 정작 몇몇 실험체들의 설정에서 등장한 매그너스의 모습과는 충돌하죠. 생각보다 평이 좋은 스토리에서도 설정 충돌은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우는 관계를 중시하는 여러 실험체들의 설정에서도 등장하고 자신이 최종 보스로 등장한 아글패스 스토리도 있으며 대본 작성 기준 최신 업적인 루미와 관련된 업적에서도 일관적으로 표현되죠. 이는 현우가 이터널 리턴 세계관 전체의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물론 가넷 분석 1편에서 말했듯이 모든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주인공이지만요. 이것도 필로가 말하는 대체 불가능한 그 캐릭터의 고유한 특징, 자신만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럼 필로가 싫어하는 아이작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이작은 현우랑 맞짱을 떴다가 졌다는 업적 스토리가 있죠. 이는 인게임 상성상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로어지만 여기서 아이작에게도 자신만의 영역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악성향 강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와 대비되는 선성향 캐릭터의 샌드백으로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아이작 팬들에게는 다소 미안하긴 한데 아이작이란 캐릭터의 의의는 두들겨 패기 적당한 샌드백인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루크와 엘레나 설정에서 루크는 상대가 당한 줄도 모르게 처리한다는 설정인데 왜 엘레나 딸이한테 얼려서도 죽냐? 또 초능력 서바이벌, 또 초능력 리턴이냐? 이라는 팬들의 비판이 있었는데 필로는 이거 완벽하게 실을 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루크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 때는 아직 상대가 루크를 신뢰할 때뿐이에요. 하지만 루크가 엘레나를 처리하자고 다짐하기 전에 엘레나가 의심병이 도져서 과하게 경계하다 보니 처리 못한 거거든요. 루크도 막말로 사람이긴 하잖아요. 예상 밖의 행동에는 대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등 문제없는 설정인데도 팬들은 이 설정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 루크는 간지나는 설정을 지닌 인기 캐릭터니까. 당시 신키였던 엘레나 띄워주기로 보이는 이 설정을 극혐하는 거죠. 이 부분은 띠아도 마찬가지예요. 필로는 이 설정도 완벽하게 실으실 수 있지만 그건 띠아 분석 때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작은 뭐다? 악성향 캐릭터에다가 스토리 내에서 좀 꼴통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 아이작이 현우에게 좀 맞아도 뭐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렇게 맞고 다녀도 설정 운운하기 이전에 아이작의 당시 인게임 성능과 더불어서 뭐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리고 스토리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캐릭터들이 언더독 포지션에서 최종 보스로서 싸우기 좋은 캐릭터가 바로 아이작이에요. 다르코도 있긴 한데 다르코는 카리스마적인 요소도 있죠. 그리고 아이작보다는 말도 통하고요. 단순 샌드백으로 쓰는 것보다도 더 어울리는 조합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2차 창작 내에서도 1차 창작의 무시무시한 폭력의 화신 다르코보다는 사실 아무 관계없음으로 유명한 다르코 카티아 조합의 스윗 다르코, 다황이 더 인기죠. 돈밋의 다르코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샌드백 포지션은 다른 캐릭터에게 없는 아이작만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쓰기 좋은 악당이라는 거는 신념 있는 악당보다
만들기 힘든 캐릭터성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싫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시를 더 들 수 있지만 영상이 길어지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르노어에게 자신만의 영역이 없는 이유는 르노어의 예술이 수동적인 점에서 기인합니다. 르노어의 예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아요. 자기 능력 발동, 폭력성 증가, 비명, 예술적 영감 획득. 이러한 간단한 예술적 프로세스와 다니엘의 예술적 프로세스를 비교해보세요. 자신의 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멘토의 조언과 자신만의 결단으로 현재 다니엘이 있는 거지만 르노어의 예술은 그저 스케일만 키우는 소위 관종처럼 느껴지죠. 유사 속성인 제키처럼 사람 하나를 정성껏 가지고 노는 느낌도 없고요. 아까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했지만 르노어가 그리 깊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만의 예술을 구성하고 표현하기 위한 까다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르노어의 예술은 공산품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물론 플레이어에게 드러나지 않는 뒷설정이 있을 수 있어요. 설정이란 게 사실 현실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글 쪼가리잖아요. 까짓 거 몇 줄 보강하면 오류가 수정되는 게 바로 설정이죠. 그래서 사실 뒷설정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기는 해요. 어차피 이런 건 다 작가의 농간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플레이어에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르노어는 서사적으로 미완성인 채 출시된 캐릭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예술가 캐릭터가 매력적인 이유는 자신의 예술적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는가거든요. 예술가 캐릭터가 매력적인 이유는 기타나 피아노를 칠 줄 알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슬럼프를 돌파하는 예술적 창의력과 이를 견뎌내는 의지력이거든요. 아니면 겉으로 봤을 때 슬럼프 따위 허락하지 않는 일관적인 독창성에서 보기도 하죠. 광기 어린 선택으로 자신의 예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습에서도 매력을 느낍니다. 물론 르노어도 나와요. 우연히 일어난 사고에 의해 사람들이 지르는 죽음의 비명 속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감을 얻기 위해 능력을 쓰는 것까지도요.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우연히 해결된 것뿐이고 그 우연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르노어 자신이 고뇌하고 그 방법론을 깨우치기 위해 자신이 행한 행동으로부터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르노어는 광기 어린 캐릭터로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술가로서는 부족합니다.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르노어를 명백한 예술가 캐릭터로 잡았다면 우연으로 해결된 슬럼프는 그 자체로 르노어의 매력이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본질은 그저 대량 학살범이지만 자신을 예술가로 불러주길 바라는 그런 캐릭터라면 그게 또 반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캐릭터성은 그대로 두되 르노어의 스토리를 완전히 리뉴얼하는 방법과 아글패스급 스토리를 부여해서 제가 말한 예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스토리를 쓰거나 케네스 가넷의 사례처럼 르노어와 케미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의 출시 정도겠네요. 르노어가 비주얼만으로 압도되는 캐릭터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꽤나 넘쳤었어요. 바로 이전에 나온 다르코가 유려하다 라는 표현이 필요할 만큼 잘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연타로 나온 악성향 캐릭터이자 간만에 나온 예술가 캐릭터인 르노어는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해서 아쉬운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무위키 보고 알았는데 르노어가 실존인물 모티브 캐릭터더라고요. 이에 대해선 마르티나 분석 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르노어 캐릭터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필바